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미국 시장도 강세였고 장중 내내 또 미국 선물이 또 강한 흐름 보였고요. 또 장중에는 또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 펀드 이 협상이 이제 EU 이제 전체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서 또 이제 굉장한 자금이 또 이렇게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나왔고요. 뭐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죠. 예, 특별하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름없이 제가 이제 뭐 최근에 계속 분석해드렸지만 수급적으로 예, 누르는 어떤 힘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는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서 오늘은 뭐 따로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하여튼 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의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 언론인이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런 제보를 또 이제 메일로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드리면서 이제 판단은 이제 요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지만 뭐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그런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셀트리온 최근에 어떤 기사 보도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언론인이 바라볼 때 어떤 형식으로 좀 편파적인 어떤 보도였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의 이제 연계된 좀 공매도 의혹들이 사실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 언론에서 과거에 이제 좀 다뤘던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오랜만에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45만 원에 이제 한화증권 리포트입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시장 모두 뭐 1%대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장중 뭐 그렇게 눌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뭐 아시아 시장, 미국 선물 뭐 다 이제 좋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굳건한 어떤 강세 마감이 좀 이뤄진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 1.3% 2228포인트 전 직전 고점 때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매물대 영역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사실 직전 고점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죠. 예. 강한 흐름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시그널이 좀 제가 볼 땐 코스피 어떤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오늘 그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많이 했거든요. IT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세를 만들 그런 어떤 시그널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코스닥 지수는 이제 더 강하죠. 예. 오늘 1.1% 이제 강세인데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더 탄력 있고 강하다는 거죠. 보시면 직전 고점은 벌써 돌파를 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어떤 상승을 팡팡 이렇게 날려주려면 제가 볼 땐 셀트론 그룹주가 움직여줘야 좀 그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음. 그래서 양시장 모두 오늘 상당히 강했고요. 종목별로도 오늘은 뭐 컨택, 언택 나눠서 뭐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예. 최근에 좀뭐 올랐던 뭐 금융주라든지 뭐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는 조금 약세 보합 정도 보였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강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느끼기에도 상승 종목 수가 약 양시장보다 한 2배 가까이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좋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대 강세. 근데 이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보시면 삼성전자 잠시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3천억 순매수했고 개인이 3,700억을 순매도했죠. 기관은 85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 내놓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좀 지쳤다는 거죠. 예, 지쳐서 이제 올라주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어떤 수급의 어떤 패턴이 좀 나와준 것 같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900억 정도 차익 실현은 이제 그냥 본절이나 손절 정도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지쳤다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요인 중에 두 가지는 가격을 완전히 이제 다운시키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있는데요. 사실 가격을 다운시켜 버리면 그냥 물렸다 생각하고 그냥 보유하는 경향이 큰데 가격을 옆으로 횡보시키고 그 횡보시키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가거나 시장이 좋으면 더 못 견디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나온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오늘 삼성바이오는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는데요. 2분기 흑자 전년비 이제 흑자 전환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해가지고 오늘 장중 계속적으로 플러스권 유지했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미리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세일트리오는 오늘 계속적인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음봉. 그래서 막판에 좀 올라와서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헬스케어 쪽하고 제약 쪽은 1%좀 넘는 약세를 보였죠.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 쪽 최근에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저점대를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고요. LG화학, 삼성 SDI 오늘 테슬라 어제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래서 그 영향권에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수급 마무리 한번 볼까요? 수급 쪽으로 오늘 개인들이 IT 두 종목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5,600억을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4,400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매수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순매수했고요. 선물까지 매수. 그러니까 완연하게 완전히 강세장이에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뭐 그 얘기를 좀 드렸긴 하지만 강세장이에요. 그냥 눈 감고 강세장이라 보면 됩니다. 이거 뭐 지수가 뭐 어떤 날은 뭐 2% 3% 빠졌다고 해가지고 막 추세가 바뀐다 이런 그 생각을 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분들은 이 시장을 경험 못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매매가 제가 볼 때 희한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관이 최근에 이제 그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공모 펀드에서 이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은 매니저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펀드 매니저 쪽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4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다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가거나 개인 회사를 차리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거래하는 패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단기성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너무 심하다 생각 들 정도고요. 하여튼 뭐 지금 수급의 어떤 중심 축은 개인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환경이 갖춰졌다. 한국 시장으로. 중국이 움직이고 신흥국에 대한 어떤 이제 펀드 자금 유입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얘기 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향은 사라진 것 같고요. 매수하는 쪽에 힘이 조금씩 추가 기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동학개미라 하는 개인 투자자가 완벽하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코로나 펀드가 탄생했다. EU 정상회의 협상 타결.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고 뉴스죠. 그동안 이제 유럽이 이 타결을 계속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금 요걸 이제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견 합치가 안 됐었는데 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굉장한 규모의 어떤 자금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29조 원, 1029조 원의 자금 코로나 펀드가 이제 형성되고 장기 예산안은
1474조 원. 이거, 야, 규모 자체가 굉장해요. 예. 그래서 무상지원 형식의 코로나 펀드 보조금은 3,900억 유로이며 장기저리 대출금은 3,600억 유로다 해서 엄청난 자금이 지금 이제 유럽에서 회복 기금으로서 이제 쓰이게 됐다는 그런 어떤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수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뉴스 나왔고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예, 한마디로 주식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세장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주도주 바이앤 홀드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하고 대비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 주들이 뭐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예, 뭐 코로나 관련주 아닌 바이오주들도 오늘 좀 셌어요. 예, 뭐 HLB도 그렇고. 예, 근데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중형주 단의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튀는 진단키트와 함께 튀는 그런 이유는 뭐 역시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고요. 전 세계 경제에서 또 가장 많이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누적된 수가 많은 국가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우려감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브라질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러시아는 좀 꺾이고 유럽은 많이 꺾였죠. 인도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미국이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려감을 좀 낳는 그런 국가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재개를 먼저 이제 시작했던 그런 어떤 주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게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이제 요게 가장 큰 외관이에요. 예. 뭐 증시든 어떤 경제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진자 증가하는 게 지금 굉장히 누적 확진자 수 2배에 이르는 소요된 기간이 지금 계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 표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신규 확진자가 40에서 60명대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대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 대비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또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 그리고 K 방역이 굉장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진단 기업들이 레벨업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주목받게 될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요, 이 지금 이제 코로나 요 감염 속도가 미국에서 계속 빨라지면 이게 이제 요 초록색 표가 이제 GDP입니다. 이게 GDP인데 세로축이 이제 GDP인데 작년 4분기를 100으로 쳤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 초록색 선대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을 텐데 코로나가 터져서 빨간색 이렇게 이제 꺾인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크게 안 퍼지면 이렇게 V자지만 약간 좀 둔화된 이런 형태로 이제 갈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빨라지면서 경제 봉쇄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하면 다시 밑으로 꺾이는 더블 히트 시나리오, 더블 딥 시나리오 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이제 OECD 쪽에서 어떤 리포팅 이제 표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태가 경제 봉쇄로 가게 되면 증시에도 이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마다 이제 미국 사태를 계속 추이를 보는데요. 와, 이거 잠잠해질 그런 모습이 없네요. 그래서 미국의 빠른 코로나 확산 문제, 현재 코로나 확산은 경제 재개를 먼저 시작한 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별한 조치 없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감염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 재봉쇄 결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 내 신규 확진이 하루 3만 명씩 발생할 경우 10월 중순에는 누적 570만 명. 지금 뭐 6만 명 이렇게 발생하는데 뭐 이거
10월 중순 되면 1000만 명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추이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별 부분 봉쇄가 뒤따르고 실업자가 늘면서 연준과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질 것이다. 증시가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긴 쉽지는 않죠. 예, 근데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 회복이 더딜 거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택 기업들 그리고 이 상황에 실적이 타격이 없는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에 저는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빠질 걸 걱정해서 그런 거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 관점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죠, 오히려. 아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뭐 언젠간 지수는 회복되고 종목도 회복될 텐데 더 빠르게 회복되잖아요, 그런 종목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에 너무 매몰된 분들은 막 이런 거 막 두려워하거나 현금화 시키거나 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걱정된다면 셀트론 같은 기업을 사놓으면 되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충남대 코로나 이제 19 항체 치료제 임상 들어간 곳이죠. 여기 이제 임상 시작했어요. 예, 어제 임상 대상자 2명이 병원 내 임상시험센터에 입원했고 오늘 셀트론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고 밝혔다 해서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났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언론사 중에서 이 표를 왜 바이오 스펙테이터라는 이제 그 바이오 전문 언론사 빼고는 이거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예, 요거 이제 오전에 방송에서 체크해드렸는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드리면요. 지금 경쟁사, 그러니까 셀트lum보다 항체 치료제 쪽에서 먼저 임상이 들어간 업체는 2개입니다. 릴리사하고 이제 리제레노론 이 2개사예요. 예, 여기 이제 A사가 릴리, B사가 이제 리제네론 요 회사거든요. 2개 다 이제 미국 회사고요. 예, 요 이제 리제네론이 이제 자체 개발했고 릴리는 이제 외부에서 도입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랑 이제 중국 업체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임상이 여기는 6월 초 그리고 리제네로는 6월 중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셀트론은 이제 세 번째, 속도면서 세 번째. 근데 이제 여기랑 좀 형태들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뭐 릴리사 같은 경우는 생산이 제한된 어떤 환경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보름 빨리 했고 한 달 빨리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리제네로는 임상 이제 후기 단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지금 백신 예방 효과를 보는데 조금 주안점을 두는 어떤 형태의 임상 디자인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전 방송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리제네로는 이제 임상 스타일이 아마 이제 될 텐데요. 조금 다른 형식이에요. 음. 그렇게 좀 보시고 셀트로는 일단은 속도 매선 세 번째다. 한데 다른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여져. 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예, 팔이 이제 안으로 굽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예, 종합적으로 볼 때 생산이라든지 어떤 가격 책정되는 어떤 포인트 예,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볼 때 셀트론이 제가 볼 땐 가장 앞서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언론인 제보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보 들어온 부분들, 그리고 뉴스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메일로 온 내용인데요. 몇 개 이제 메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목은 이제 항체 치료제지만, 이제 보내주신 뉴스하고 같이 보면, 항체 치료제지만, 잠시만요.
제목은 이제 항체 치료제지만 기사 클릭하면 제일 상단에 올해 말 은퇴 계획 유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못 나온 사진을 스캔한 사진 한 장만 보이고 한참 내려야 기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 결론은 꼭 예, 창업주인 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은퇴 계획이 변함없음을 이제 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난다. 어제죠? 이제 유난히 은퇴 기사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하는 간담회인데 왜 은퇴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은퇴가 이제 도배된 이유는 치료제 이슈를 예, 실제 이제 인터뷰 중에 슬쩍 납시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질문에서 딱 하나 끼워가지고 넣었다 해요. 근데 이제 은퇴 얘기는 똑같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 그래서 약간 좀 정치를, 예, 어떤 정치 중요한 이슈를 뭐 연예인의 어떤 마약 이런 걸로 덮는 뭐 기본적인 패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언론인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비췄고요. 실제 인터뷰 중에 슬쩍 낚시로 질문을 던져서 이제 은퇴 관련 질문이죠. 인터뷰 자체를 은퇴에 초점을 맞추고 이목을 흐리려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2언론사에 재직 중이며 나름 이제 급이 있는 위치에 있는 동생은 통상적으로 사실로 보는 게 맞다고까지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도 언론사에 재직 중인 동생이 먼저 언급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언론과 포탈을 장악한 그들이라지만 사실 뭐 네이버 검색 지금 현재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지. 예. 유튜브에서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크나큰 나비 효과가 되어 언론 장악과 조작으로 셀트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주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제보를 보내주신 그 열성과 에너지 참 감사드리고요. 한번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이제 그 KBS에서 나온 어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대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 이런 제목이에요. 셀트리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보시면 이 기사에는 셀트리온이 없어요. 좀 희한하죠. 좀. 근데 이제 같은 날 녹십자는 보시면 녹십자가 제일 기사 제목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 제목의 맨 앞에 있는 게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언론계에 계신 분이나 기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만약 그런 분들이 지금 요거 보신다면 이해되시죠? 뭐 일반인도 이해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인데, 보시면 이제 가장 핵심 기업명을 이제 앞에 첫 줄에 왼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임상용 혈장 치료제 생산을 시작했다는, 예, 그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제가 보기에도 깔끔한데, 여기는 셀트리온 충내 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 시작.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없어요. 예, 기사 맨 처음에도 없어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람 대상 투여 시험이 국내 처음으로 충남대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KBS 여기 이제 보면 국립보건원과 함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인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용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정부랑 같이 하고 있는 거를 앞에 딱 기사 내용의 본문에 가장 첫 문장에 배치를 해가지고 정부랑 같이 하구나, 이 기업은 대단하구나, 일반적인,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만, 대다수의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보고 그냥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녹십자가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제가 봐도 그냥,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주변에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비교 딱 해서.
어떤 기업이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 기사예요. 쪽제비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확인, 임상시험 예정 해서 이거 뭐 본문에 없어. 이 이미지에는 셀트론이 있네요. 본문에는 없어, 셀트론이. 희한하죠? 아니 왜 그런 거지? 예, 이게 그냥 보면 저도 몰랐죠. 그냥 볼 때는 뭐 이게 의도적인 건지 뭔지 잘 모르는데 언론인이 볼 때는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편파적인 거고. 예,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론인이 볼 때는. 더 잘 알겠죠. 언론인이 볼 때는. 그렇죠? 음.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허가 안 났지만 9월부터 본격 생산 코로나 치료제 승부수 던진 서정진. 예, 아니 무슨 뭐 도박하듯이 베팅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 어, 제가 봐도 다시 보니까 희한하네. 허가 안 났지만 9월부터 본격 생산 코로나 치료제 승부수 던진 서정진. 아니 뭐 셀트론도 안 들어가고 그냥 서정진 개인이 뭐 이거 도박같이 베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의 기사와 제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기사에 이제 이렇게 하단에는 또 이렇게 전문가들은 세포 내에서 항원이 침투한 뒤 일어나는 RNA 복제를 막는 역할에 그치는 렘데시비르보다 항체 치료제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항체 치료제가 뭐 이렇게 좋은데 전 세계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50여 곳이다. 굉장히 많죠.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항체 치료제는 리제네론의 이거다.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 7일 임상 3상에 들어갔다. 2, 3상이거든요. 예. 셀트리온보다 2, 3개월 정도 앞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셀트리온이 뭐 상당히 뒤지고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제목도 그렇고 이것도 무모한 베팅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뭐, 전혀 모르는 분이 이걸 보고 그 느낌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근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저는 보고는 좀 놀랐어요. 아니 서정진 회장이 너무 안티스러운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 아니야? 네. 서정진 셀트론 회장 9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상업생산 저렴하게 공급. 근데 여기 보면 소제목에 올해 말 은퇴 계획 유지. 요거 딱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그리고 얼굴은 제일 못 나온 사진 같아요. 네. 뭔가 좀 의도성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꼭 요즘 아니 꼭 어제 이제 기사들 보면 마지막에 은퇴 얘기로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고 임팩트가 크잖아요. 보통. 예. 근데 이제 기사의 끝에는 항상 이 내용이 있었어요. 예. 언론계 이제 종사자 제보가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은퇴 관련 질문을 넣어서 코로나 치료제 이제 언론계 종사자가 제보한 거예요. 음. 개발 관련 기자 간담회인데 은퇴 기사를 내보내면서 기사 작성 시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 짓는 행위. 그래서 막 은퇴 기사를 이제 계속 녹출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참.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예, 국내 이제 1위 이제 경제지죠. 서정진 9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상업 생산. 이 셀트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이미지를 좀, 예,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음. 하여튼 언론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언론인이 바라볼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는 은퇴 얘기예요. 예. 연말까지는 직접 지휘하면서 제품을 개발하지만 연말이 지나면 후배들이 지휘할 것이다. 기존 은퇴 입장을 유지했다. 이걸 갑자기 거기서 왜 얘기를 하냐는 거지.
뭐 얘기하고 답변 받아야 이제 기사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인이 바라볼 때는 그런 어떤 그 의도적인 부분이 예, 있다. 예, 이런 어떤 내용을 또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제목에 있었던 삼성 바이오와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공매도 어떤 의혹들 요 부분에 대해서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2018년 5월 18일 이때가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막 그 분식회계 때문에 감리위원회 이제 이런 뭐 회의하고 막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이때 이제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예, 자신이 이제 제보받은 것들, 예, 이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과 연계된 어떤 공매도에 대해서 직접 이제 제보를 받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여기 보도가 됐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때 인터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예, 이제 의혹이죠. 아직 뭐 이게 뭐 누가 뭐 그렇고 뭐 이런 어떤 팩트가 나온 건 밝혀진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거를 밝히려고 들어가면 예,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보 들어온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한번 좀 읽어보죠. 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예, 전체 그 부분을 한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 제가 요 방송 영상을 이제 유튜브 올리고 나서 예, 블로그에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김어준. 예, 오늘 이제 주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때 이제 분식회 때문에 막 시끄럽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이슈들을 많이 짚어보는 그런 어떤 방송인 것 같아요. 예, 안원구 이제 그렇습니다. 해서 분식 회계일 수 있는 과거 상황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의혹들을 얘기해 보겠다 하는 것 같고요. 예, 바이오시밀러 이제 삼성이 이제 뭐 진출하려고 할 때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 가장 선두이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다. 2008년도인가 이제 회사가 이제 삼성 이제 뭐 만들어지면서 상장하면서 이때 셀트리온 이제 상장했죠. 오알캠 쪽으로 이제 우회 상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이오 그 로직스 이전에 이제 바이오 업계 가장 유망되는 시밀러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론에는 회사가 이제 선도격을 치고 나갔죠 당시에. 근데 셀트론이 뭐 삼성병원과 뭐 업무 제휴를 한다 또는 뭐 다국적 제약 회사로 M&A 된다 또는 뭐 삼성그룹으로 M&A 된다 뭐 이런 어떤 설이 그 당시에 이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삼성이 아마 셀트론을 통해서 셀트론을 사서 삼성이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음. 사실 이제 삼성이 이 바이오 분야에 진출할 때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만들어서 진출했지만 사실 뭐 그쪽에 전혀 이력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회사를 M&A 하거나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이라 생각을 했을 거고 그 타겟이 아마 셀트론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셀트론을 이제 매수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 상장을 이제 따로 하지 않아도 예, 어차피 뭐 우회 상장해서 그쪽에 진출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입 의사도 타진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설들이 좀 많이 돌았었고 업계에서. 근데 이제 셀트론이 이제 그 인수에 대해서 이제 응하지 않았죠. 예,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 파니까 셀트론 이제 회사를 안 파니까 삼성이 이제 공매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이제 셀트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상황이 있었다. 이걸 이제 포착하고, 예,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대출, 신용, 이제 담보 대출, 주식 담보 대출, 신용 매매 대출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를 이제 노리고, 예, 노리고 이제 공매도를 쳤던 게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작업을, 예, 삼성에서 했을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이제 밝혀진 바는 없는데, 예, 밝혀진 바는 없는데 그 당시에 삼성증권에서 이런 공매도를 하는 주체가 뭐 결국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매도가 삼성증권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물량이 물론 다른 증권회사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게, 예, 삼성증권으로 보이고, 또 이제 그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리려고 한 게, 예, 삼성이었다는 게 이 제보 들어온 내용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증권회사 그때 있을 때, 제 고객 중에 큰 이제 주식 자산을 들고 있었던 이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기업의 지분을 한 3%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날 갑자기 이제 그분도 삼성증권이었어. 삼성증권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 주식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 한 30만 주. 이자를 이렇게 쳐준다고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한 두세 달 뒤인가?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악재가 나와가지고. 예,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들은 게. 예, 그래서 주식 많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 와요. 뜬금없이. 왜냐면 다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악재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빌리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제보가 실제로 이제 여기 안원구 요분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가 이제 오고, 예, 또 삼성증권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 셀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를 뭐 지금도 이제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죠. 예,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에서 이제 안 좋게 쓰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아예 뭐 안 쓰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그걸 또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하면서 쓴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또 짚어주고 있고요. 예, 드문 케이스라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사실은 보통 이제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는 게 일반적인 거죠. 어떤 기업을 이제 인수하고 싶거나 관심 있거나 하면 지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리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지분을 늘려서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이 케이스는 그 당시에 처해져 있던 셀트리온의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예,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거를, 예, 반대매매 나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의혹들이 그런 제보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볼 때 좀 맞아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바이오가 분식으로 이 당시에 막 이 시끄러울 때, 결국은 삼성바이오가 왜 그렇게 삼성바이오를 만들고 이걸 분식하면서까지 저기 이제 합병을 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것들의 그 과정들을 역으로 가다 보니까 셀트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셀트론 딱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짚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삼성을 뜯어 과거를 보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이 셀트론이 있는 거야. 예. 사실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권 쓴 게 핵심은 삼성바이오잖아요. 수단으로서 활용한 게. 그 설립 자체가, 예,
돌아가 보면 이제 셀트론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보로 들어왔고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 대주주도 이같이 뒤에 삼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보인다. 예, 이렇게 이제 안원구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적대적 M&A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매도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고발했죠. 이제 차명 계좌 조사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공매도에 대한 고발도 하고, 근데 오히려 대주주가 무상 증자 직전에 10만 주 정도 산 게 있는데 그거 내부 정보 알고 시세 조정 혐의 한 거 아니냐? 도리어 검찰에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내용 속에 그 부분만 부각을 하고 공매도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시세 조정에서 이제 M&A를 좀 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무상증자 직전에 서정진 회장 이제 대주주 측에 이제 매수한 10만 주 요거 시세 조정이다 해가지고 벌금 3억을 부사장과 함께 때려 맞아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금감원하고 검찰이 상당히 삼성 쪽 입장에서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셀트론 주주들이 이 상황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그런 제보들이 저한테도 왔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언론에서도 한번 취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 맞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해계의 근원이었던 거죠. 라고 이제 안원구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고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셀트론 인수해가지고 인수합병 해가지고 바이오 진출하는 걸로 잡았다가 거절당하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설립하는데 설립과 동시에 이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지금 이런 삼성 바이오의 이제 분식까지 된 어떤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당시 2018년도 이야기되고 있는 감리위원회에서의 어떤 분식 회계니 아니니 이런 게 사실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이 빅피처의 이 큰 흐름 속에서 셀트론 인수를 해가지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가지고 결국 이 그룹을 지배하는 걸로 활용하려고 했던 큰 어떤 빅피처의 이 분식은 하나의 어떤 일어난 큰 흐름 속의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하고 이제 검찰까지도 들여다봐야 되고 이 분식 회계 사건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들이 어떻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어떤 의혹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뭐 어떤 기사화된 것도 있고 한데요. 뭐 확인된 건 없어서 어떻게 제가 의견을 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혹 제기를 하고 그렇게 보도된 어떤 기사들을 제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떤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셀트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화증권의 이제 신재훈 연구원님께서 또 작성하신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 가장 눈에 띄죠? 45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주주분들께서 이 45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 임상 1상 승인을 제목으로 달아서요.
요 부분을 아무래도 목표 주가를 상향한 어떤 부분에 가치 증분에 좀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요 얘기는 다 알죠? 예, 뭐 승인된 얘기들, 예, 경쟁사가 지금 리제네론 그리고 릴리사가 있다.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은 리제네론이다. 글로벌 150개 사이트에서 2,900명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다. 예, 릴리는 이상 중이다. 8월 달에 중간 결과 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현황들, 글로벌 어떤 개발 현황들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이제 8월 초쯤에 아마 나오게 될 건데요. 네. 매출액은 4,0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제품의 매출 증가 이제 뭐 트룩시마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매출 증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하고 론자 CMO 쪽에 이제 밸리데이션 그것 때문에 원가율이 좀 많이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개선되는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추정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액 추정을 지금 1조 8천억 정도 잡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한 7,3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합치면 뭐 영업이익 단으로 1조 원 넘나들 것 같은데요. 올해 2020년.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뭐 실적으로든 뭐든 지금 하여튼 오늘 같은 시세에 흔들리시는 분 없으시겠죠? 시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업 가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너무 시간이 너무 영상 기르면 또 그러시니까 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여전히 셀트론 그룹주 시세는 우상의 패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순간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천천히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예측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와 사람의 산책 그거에서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녁 시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산책하면서 강아지 있으신 분들 산책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